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만입니다. 오늘은 한번 기관에 대해서 볼게요. 기관. 요즘 기관들이 기술하고 성장주를 막 팔고 현재 어떤 주식을 많이 샀는지 한번 살펴볼 시간이 갖겠습니다. 살펴보는 시간. 일단 이 그림을 보시면은 뭔가 또 한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최근에 기관이 한 달 동안 코스피에서만 한 6조 3천억이요. 6조 3천억을 거의 매도를 했어요. 그 증시에서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던 그 기관 투자자들이 정유랑 화학, 철강, 정화철, 그 경기 민감주들의 투자 비중이 늘렸어요. 경기 민감주를 많이 사들인 것 같습니다. 그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니까 2월 초부터 이날까지 기관 투자자들은 정유, 화학, 철강 등 통칭 시클리컬 업종으로 분류되는 경기 민감주하고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유통, 소비재주를 주로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KB금융과 미래에셋대우도 금융주도 많이 사들였다고 하네요. 기관이 많이 사들인 종목은 최근 국자의 유가 강세로 주목받고 있는 S오일이요. S오일 엄청 많이 샀죠.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 대비 배럴당 4% 정도 급등해가지고 63.83달러가 와, 이제 기름값도 많이 오르네. 63.8달. 83달러에 거래를 마쳤고요. 주로 산유국들이 4월 그 원유량을 소폭 증산하기로 합의하면서 2019년 4월 이후 최대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참 웃기는 현실이네요. 예전에 유가 막 마이너스까지 가더니. 그 증권가는 올해 초 원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선을 넘는 순간부터 정유주의 회복을 거론하기 시작했고요. 유가가 오르면 정유업체들이 정제 마진이 좋아져서 기업 실적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 기간은 2월 초부터 이날까지 S오일을 거의 2,384억 원어치 매수를 한 겁니다. 이런 매수세에 힘입어서 S오일 주가도 고공행진했겠죠. S오일은 지난달 초에 66,300원이었는데 52주 최저가를 기록했는데 이후부터 꾸준히 상승세에서 벌써 86,8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한 달간의 주가가 무려 30% 올랐죠. S오일 30%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이 롯데케미컬 2,200억 정도, OCI 1,170억 정도, 포스코도 한 1,000억 정도 했네요. DL은 537억 정도 해가지고 경기 회복세에 따라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화학하고 철강 그리고 건설 업종이 많이 사들였어요. 이들 기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산업 활동이 재개되잖아요. 이제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 등이 늘어나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들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지난해 코로나19에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업종으로 꼽혔죠. 유통하고 소비재 기업들. 그 유통과 소비재 기업들도 비중을 늘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기간은 지난 한 달간 신세계하고 아모레퍼시픽을 각각 1,300억 정도, 687억 정도 보였네요. 신세계 한 1,300, 아모레퍼시픽은 한 680 정도 억을 순매수를 한 거고요. 그 반면에 이제 기관 투자들이 이제 빅,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 관련된 거는 이제 거의 이제 매도를 했죠.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기술 성장주죠. 가장 많이 매도한 게 삼전이죠. 2조 2,369억. 엄청 팔아졌죠. 2조 얼마야? 2,369. 와, 2조 엄청 팔았습니다. 순매도. 그러다 보니까 삼전이 힘을 못 썼죠, 이번에. 연기금이 1조 7,300억 원의 비중 투입했다는 결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D를 이어서 네이버가 한 5,900억 정도 매도했고요. LG화학 5,400억 정도, 기아차는 한 3,000억, 삼성 SDI는 2,400억, 카카오 2,300억 정도 순매도로 컸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해가지고 막 팔아잡힌 거죠. 그래서 그 증권회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네요. 경기 민감 업종은 지난해 12월 글로벌 백신 접종이 시작된 시기부터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2월 이후 불거지고 있는 금리 상승 우려에도 위험자산 선호가 유지되는 국면인 만큼 경기 민감 업종의 상대적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때 뭐 찬밥 신세였지 않습니까? 경기 민감주. 이제 좀 뭔가 대우를 받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지난달 초부터 이날까지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한 6조 3천억, 코스닥에서는 한 6,700억 정도를 순매도해가지고 양대 증시에서만 한 7조 원 정도를 팔아버린 거죠. 기관들이. 이 기간 외국인 투자가는 코스피에서 한 3조 1,500억 정도, 코스닥에서 한 1,900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개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에서 한 10조 5천억,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한 1조 3,400억 정도를 순매수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기관과 외인들이 이제 계속 팔아제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수익을 내니까 그 차익 실현하려고 매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경기 민감주로 많이 갈아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흐름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요. 앞으로 계속 이런 흐름이 보일지 안 보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개인 투자들이 잘 버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개인과 기관이 따라다니는, 기관이 간 길을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따라갈 필요는 없고, 뭐 기관이 가는 길이 뭐 외인이 가는 길이 항상 뭐 옳다 그렇게 뭐 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단지 그런 기대감에, 코로나19 이후의 기대감 때문에 이제 경기 민감도 샀는데, 일단은 상황은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워낙 기관들이 많이 팔다 보니까 현재 삼성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좀 힘을 못 쓰는 것은 사실이죠. 앞으로 연기금의 활동, 연기금의 행위를, 매도 행위를 한번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이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참고해 보세요. 기간에 요번 한 행위들, 그 순매도 한 행위들을 한번 보시고, 순매수 한 것, 종목도 참고해 보면은 뭔가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